여행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이 바로 먹거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변종모 여행 작가와 함께 한반도의 허리, 동해를 따라가는 맛있는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겨울에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작가님께서는 겨울철 먹거리 어떤 것들을 혹시 좋아하실까요? 저는 겨울철 하면 곰곰이 생각해보면 바다에서 건진 건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겨울에만 먹을 수 있는 바다 생물들이 있잖아요. 네. 비싼 대게라든지 과메기도 좋지만 저는 어패류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리비나 꼬막 이런 종류 다 좋아하고요. 이상하게 겨울 되면 더 맛있는 것 같죠. 물이 차가워질수록 단맛도 많이 나고. 그래서 저는 해산물 특히 좋아합니다. 아, 저도 참 좋아하는데 네. 오늘은 동해를 따라서 네. 겨울에 이런 먹거리 여행을 우리가 한번 떠나볼 건데요. 네. 동해하면 특별히 생각나는 도시가 혹시 있으실까요? 동해에 너무 아름다운 곳 많죠. 삼척도 좋고 저는 특히나 작은 마을 강구항을 특히나 좋아하는데 그 전에 혹시 올해 처음으로 새해 첫날에 동해선 개통된 거 아십니까? 네, 예. 알고 있죠. 부산 부전역인가? 부전역에서 출발해서 이 출발역들을 이렇게 보면 곳곳이 다 너무 관광지고 맛있는 곳만 지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경주, 울산, 포항, 영덕, 삼척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강릉까지 가는데 그거 한번 꼭 타고 가보시는 여행을 많은 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좋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요. 올해 1월 1일부터 동해선 열차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공사 중인 노선도 있는데요. 어떤 지역들을 지나는지 지도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동해선은 현재 포항에서 삼척까지 이르는 총 166.3km의 구간이 개통되어서 동해안 초광역 경제권 탄생의 디딤돌이 될 전망입니다. 동해선 따라 떠나는 식도락 여행 지금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작가님 속초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속초에서 가볼 만한 여행지 한번 추천해 주시죠. 저는 우선 속초하면 동해안의 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속초에 딱 내리시면 네. 많은 관광객들이 있을 텐데 앞을 보면 바다, 뒤를 보면 바로 설악산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설악산 자체가 우리나라 최고의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저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래서 오늘은 저는 딱 한 가지 방법만 말씀드리려고요. 설악 주차장에 차를 딱 주차를 하시고 네. 케이블카를 타세요. 그리고 쭉 10분만 올라가면 권금성이라는 곳이 나오거든요. 권금성이요? 저 부산 사람이라 발음이 잘 안 돼서 엄청 잘 되십니다. 연습 많이 하고 나왔습니다. 권금성까지는 네. 10분만 하면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동안 지금은 아주 거의 설경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설악산에서 가장 눈부신 풍경, 울산바위를 조망하면서 올라가실 텐데 사실은 권금성이라는 곳은 지금은 흔적도 없이 터만 남아있지만 설악의 산성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데 여기를 추천하는 이유가 쉽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곳에서 조망하는 동해 바다와 설악의 꼭대기를 내 발로 딛고 있다는 그 장대한 마음 한번 누려보시라고 저는 첫 번째로 속초하면 설악산 소개시켜드리고 그다음에 가족 단위로 여행 가실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리조트 한 곳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하나 리조트라고 설악산을 마주하고 있는 리조트거든요. 이 리조트 자체는 제가 어릴 때부터 다니던 곳인데 워낙 오래돼서 낡았겠거니 생각을 하지만 그 대신 노하우가 많은 리조트고 관리를 워낙 잘해서 물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좋아합니다. 거기에 워터피아도 있고 그다음에 스파밸리라고 따로 16개 탕이 있는 그런 온천이 있거든요. 노천 온천.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탕 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바라보는 울산바위와 설악의 조망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속초에서 두 가지를 꼽자라고 하면 설악산 가셨다가 내려오셔가지고 리조트에서 물놀이들 하시고 애들은 그냥 풀어놓으시고 어른들은 온천에서 이렇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뜻한 물 담그면서 그럼요. 바라보는 이 설악산 풍경이 참 멋있을 것 네. 같은데 사실 속초의 먹거리 하면 네. 누구나 이걸 떠올리실 것 같아요. 닭강정. 너무 유명하죠. 빼놓을 수 없죠. 사실은 속초 자체가 지리적으로 북한과도 가깝기 때문에 네. 당연히 다양한 음식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닭강정 같은 경우에 너무 유명하죠. 그리고 제가 속초를 근데 속초도 꽤 다니다 보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제가 한 포인트를 짚어드리면 대포항을 꼭 말씀을 드리거든요. 대포항이요? 네, 제가 예전에 여행 작가가 되기 전에 회사 다닐 때부터 아주 좋아하던 곳인데 왜 그러냐면은 튀김 골목으로 되게 유명했어요. 대포항이. 오. 그래서 지금은 재정비가 돼서 푸드코트처럼 안으로 들어가 있지만 그래서 더 깔끔해서 좋다라는 사람도 있고 옛날의 정서가 조금 사라졌다라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저는 맛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포항 가시면은 해산물 너무 좋고요. 그 대포항 항구를 바라보면서 줄지어선 가게에서 건어물도 살 수가 있고 그래서 대포항에서 저는 추천드리는 음식은 두 가지입니다. 새우튀김과 오징어 순대. 네. 새우튀김과 네. 오징어 순대. 꼭 드셔보시면 좋겠고 회나 해산물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너무 유명한데요. 그리고 대포항 자체가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이유가 주차 시설이 워낙 좋아서 접근성이 아주 좋거든요. 그리고 밤 산책하기도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린 닭강정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네. 그 근처에 멀지 않는 곳에 중앙시장이라고 있거든요. 중앙시장 유명하죠, 여기도. 너무 유명하죠. 네. 거의 속초의 팬트리 음식 넣는 보관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그곳에 가시면 이 닭강정 자체는 사실은 집에서도 배달도 다 됩니다. 요즘에는 택배도 되지만 여기 가셔가지고 꼭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방금 튀겨진 닭강정인데 이 속초 닭강정은 그 위에 견과류들이 엄청 올라가거든요. 견과류 싫어하시는 분들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워낙 고소해서 침 보입니다. 이기셨나요? 네, 다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꼭 소개를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아바이 순대라고 유명하죠. 북한에서 내려오신 실향민들이 만들기 시작한 건데 지금은 거의 속초의 향토 음식이 될 정도로 대표 음식이 됐는데요. 그 맛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리고 다양하고 순대도 있고 순댓국도 있고 전골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근데 당연히 순댓국 추천합니다. 왠지 순대만 먹으면 좀 간식 먹은 기념 그런 기분이라. 배가 부르지 않은 느낌. 네. 네. 더블로 시키면 배가 부르겠지만 이상하게 순댓국을 꼭 먹고 국물까지 마셔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해서 닭강정이랑 아바이 순대는 순대타운이 또 따로 있거든요. 워낙에 아바이 순대가 유명하기 때문에. 혹시 여기가 그 배 타고 들어가서 먹는 그 순대집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군요. 네네. 아바이 순대 골목이라고 따로 네. 있고요. 그래서 한번 속초 들어가시면은 반드시 한번 들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바이 순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대타운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한번 강릉으로 우리가 네.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은 뭐 강원도 하면 무조건 여길 제일 먼저 그쵸? 떠올리실 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사람이 많이 가지 않는 이런 숨은 명소도 좀 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릉 하면은 사실 이 우리나라 한반도 허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강릉이기도 하고 그리고 서울에서 KTX를 타면 2시간이 채 안 걸려요. 간당간당하게 1시간 57분 막 이런 식으로. 이게 2시간과 또 1시간 50분은 그쵸. 굉장히 엄청난 다릅니다. 차이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강릉에는 워낙 유명하니까 조금 덜 아니다. 유명한데 사람들이 많이 없는 두 군데를 소개시켜드리고 하는데 네. 순포습지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봅니다. 네. 순포습지. 예, 순포습지는 경포와 함께 강릉에서 아주 유명한 석호로 아주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순포라는 말 자체는 순채라는 채소가 있어요. 네. 예, 이 나물이
우리나라 멸종 위기 2급에 해당하는 그런 아주 귀한 나물인데 그 지명에 따라서 순포 습지가 됐지만 예전의 모습이랑 많이 달라져서 지금 한 거의 12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데크도 만들고 조망하는 관찰대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무엇보다도 습지의 풍경이 되게 좋습니다. 철마다 다 다르고 걷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기 시골의 한적한 느낌을 걷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건강에도 좋고 편리하게 여행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12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놓은 곳이니까 강릉에 많은 곳도 있지만 순포습지 한번 들러보시고 그 다음에는 안반대기 마을이라고는 들어보셨죠? 네. 저는 사실 여기도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네. 산꼭대기에 이렇게 막 풍차도 바람개비도 돌아가고 하는 곳인데 이 안반이라는 뜻이 원래 떡매를 칠 때 그리고 움푹한 판자 같은 곳을 말하거든요. 네. 그릇같이 생긴 대기는 넓은 지형 뭐 이렇게 해서 움푹하고 넓은 지형이라는 그런 뜻인데 우리나라 질 좋은 김치 식탁에 올라오는 대부분의 김치 질 좋은 배추는 여기서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온도가 굉장히 네, 고랭지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해발 1,100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안반대기 마을에 가시면은 나무보다는 나무는 거의 없어요. 네. 거의 배추밭이에요. 산이 배추밭이고 배추밭이 산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화면에 나가고 네, 있는데요. 그 잔디밭처럼 정도- 배추밭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디 유럽의 초원을 걷는 듯한 오. 그런 느낌이 들었고 거기서 바라보는 동해 또한 너무 좋습니다. 그 설악산에서 보는 것만큼이나 장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도 식당이 많이 갖추어져 있어서 곤드레밥이라고 되게 강원도 유명하거든요. 유명하죠. 저희 성북동에도 있는데 네네. 곤드레밥이랑 생선 쌈밥도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가시는 분들은 그거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고 안반대기 마을이 왜 유명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꽤 찾거든요. 지금은. 네. 그래서 도시와 확실히 분리된 느낌이 있어요. 아 내가 여행을 왔구나 하는 정도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강릉의 두 곳, 순포습지랑 안반대기 마을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걷기 좋고 네. 건강에 아주 도움되는 그런 위주로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번에 이제 강릉도 워낙 네. 먹거리가 풍성하기로 유명하기도 네, 하잖아요, 그럼요. 작가님. 네. 식도락 여행을 떠난다면 여기는 꼭 가봐야 한다. 네. 추천해 주시죠. 강원도 하면 사실 물 아니겠습니까? 물 좋은 강원도로 아주 유명한데 그래서 강원도, 강릉도 역시나 너무나 발전해 있는 지금은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지만 저는 네. 초당 순두부 꼭 추천합니다. 네, 경포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시고 나서 그 근처에 순두부 거리가 있거든요. 거길 가시면은 기본 한 120년 전통의 뭐 이런 간판이 걸려 있고 기본이 120년이에요? 그럼요. 와. 요즘에 가시면 다 원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예쁜 할머니 얼굴들이 막 이렇게 걸려 있는 간판도 있고 네. 그러니까 가보시면은 다들 전통을 자랑하기 때문에 너무 좋을 것 같고 맛있는 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은 두부에 대해서 내가 일가견 한번 목숨을 걸어보겠다 네네. 하시는 분들은 거기 가셔가지고 맛보시면 좋은데 사실 강릉 자체가 두부로 워낙 유명했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아무런 가게나 들어가거나 네. 슈퍼에서 가서 사도 그 두부가 진짜 맛있는 두부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맛있다. 그럼요. 강릉 어딜 가시나 두부를 맛있는 두부를 먹을 수가 있는데 특히나 이 두부 전문점에 가시면은 제 개인 사심으로 추천하고 싶은 메뉴가 있거든요. 뭘까요? 문어. 문어요? 네, 오. 문어 무침이라고 있는데 그냥 이거 한번 드시면 꿈속에 자주 나와요. 문어가. 네, 꿈속에 나올 만한 맛이고 거기 네. 같이 파는 메밀전병을 많이 들어보셨죠? 네, 아주 그럼요. 얌전한 맛인데 사람이 왜 이걸 먹으면 좀 착해진다라고 할까? 맞아요. 네, 약간 순해지는 그런 맛이잖아요. 자극적이지 않고 그래서 경포 주변을 꼭 걸어보시고 그 순두부 골목을 찾아다니면서 마음에 드는 식당 가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 생각이지만 강릉 어딜 가나 장칼국수 집이 꽤 많이 보이거든요. 네, 맞아요. 짜장면 집보다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 이 벌금 국물의 장칼국수도 너무 맛있거든요. 네. 강릉에서 아마 이거는 딱히 어딜 가라고 추천을 못할 정도로 여러 곳이 있습니다. 어딜 가도 맛있군요. 네, 그래서 뭐 해산물 장칼국수도 있고 순두부 장칼국수도 있고 네. 금액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네. 경상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영덕으로 가볼 텐데요. 네. 영덕은 이제 여행지로 좀 잘 알려진 곳은 아니거든요. 네. 가볼 만한 이런 관광지, 영덕 어디로 가봐야 될까요? 네, 저도 사실은 되게 속상한 부분입니다. 영덕이 왜요? 단독으로 소개가 잘 안 되더라고요. 늘 반드시 사이드였군요. 네, 뭐와 끼고 같이 팔짱을 껴야 얘가 소개가 되는데 네. 사실 영덕하면 저는 너무나 정서적인 그런 풍경이 떠오르거든요. 영덕 자체가 위아래 모든 소도시들이 연결이 돼서 영덕 주변으로 꽤 많이 아름다운 마을이 있는데 바다 자체가 도시로 들어와 있는 게 아닐까, 도시라고 하기에는 마을이죠. 마을이? 네. 그래서 너무 좋은데 저는 특히나 영덕 주변에 있는 강구항이라고 있거든요. 네. 이 강구항이라는 곳이 너무 예뻐서 저는 포항을 가더라도 강구항까지 일부러 올라갔다 오고 영덕을 갈 때는 반드시 강구항 차도 갓길에 차를 세우고 한번 바라볼 정도로 너무 예쁜데 강구항 같이 작은 항구들이 집결되는 여서 영덕을 이루고 있거든요. 여기서 바라보는 지평선은 그냥 진짜 마음이 편해진다고 할까? 한편의 시를 읽는 그런 기분도 들고 내가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곳이 바로 영덕 근처의 강구항 저는 추천드리고 그리고 영덕 근처에서 또 유명한 곳이 고래불 해수욕장이라고 되게 유명한 해수욕장이 있는데 이곳 자체가 모래가 너무 부드러워서 여름에 특히 인기가 있지만 사실 저는 바다는 겨울 바다를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해맞이 공원과 그리 멀지 않기 때문에 유명합니다. 해맞이 공원도. 그래서 고래불 해수욕장까지 같이 한번 뭉쳐가지고 다녀오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작가님 영덕하면 우리가 이제 대게 이야기를 그렇죠. 빼놓을 수가 없는데 지금 또 때마침 제철이기도 하고요. 그럼요. 또 곧 축제도 열린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덕은 몰라도 대게는 아는 사람들이 그럼요. 있잖아요. 사실 영덕 대게인데 대게에 성처럼 붙어 있잖아요. 맞아요. 영덕 대게가. 대게는 원래 되게 맛있는 게 대게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되게 좋아하는 맛이기도 하고 그래서 바다에서 건져 올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고급스러운 우리나라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닐까 해산물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영덕 대게가 왜 대게일까요? 왜죠? 대게라는 뜻이 큰 개라는 뜻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주로 그렇게 생각하죠. 예, 근데 예전에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올 때 이게 이름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영덕 어디 근처에 죽도에서 잡아오는 그런 생물 이 정도로 알고 있다가 그러니까 죽도니까 대나무가 많이 나겠죠. 그래서 그 개의 몸통에서 뻗어 나오는 다리 자체가 네. 대나무를 닮았다고 해서 이렇게 약간 동양화 보면 이렇게 대나무 쭉쭉 그리잖아요. 네네.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대게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알았어요. 예, 듣고 보니까 큰 개보다는 대나무 다리를 닮아서 네, 그런 대게가 다 크진 않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정말 유익한 프로그램이다. 그렇죠? 그럼요. 그래서 여하튼 대게는 너무 맛있어요. 맛있고 왜 맛있냐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은 짭조름하죠. 그리고 그쵸? 단맛도 있죠. 겨울철에 네. 워낙 물이 좋으니까. 근데 부드럽기까지 하니까 살살 녹죠. 반칙이죠. 예. 근데 한 가지 딱 아쉬운 점이 네. 비싸다라는 거.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를 노려야 됩니다. 지금 다음 달이 되면 3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저도 사실 가거든요. 네, 축제를 합니다. 영덕 대게 축제. 강구항 근처에서. 그래서 강구 해파랑공원에서 4일간 개최를 하는데 영덕 군민이나 여행자들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다양하고 사실 축제 기간이니까 더 다양하고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이때 그럼요. 가셔야죠. 또 네. 작가님도 뵈러 가야겠네요. 3월 14일. 네. 잘 눈에 띄도록 제가 하고 다니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나라의 대표의 항구 도시이죠. 포항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항은 어딜 또 우리가 가봐야 할까요? 포항하면 제가 여기서도 몇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호미곶 해맞이 공원 그쵸? 맞아요. 근데 이 해맞이 공원과 나란히 바다를 이렇게 두고 바로 맞은편에 보이는 것이 환호 공원이거든요. 네. 이 환호 공원에 지금 상당히 유명한 계단이 생겼습니다. 스페이스 워크라고 제가 스페인 남부 지방에 있는 세비야라는 동네를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에도 아주 유명한 건축 작가가 지은 메트로 파라솔이라는 계단이 네. 있거든요. 그곳은 이제 도심을 내려다보지만 이 환호 스페이스 워크는 포항의 아름다운 자연 네. 그리고 이 길이가 무려 333m에다가 계단 개수가 717개입니다. 와, 어마어마하죠. 엄청나네요. 네, 그래서 철의 도시 포항의 야경을 조망할 수도 있고 영일 만에 일출도 볼 수가 있고 너무나 좋죠. 그래서 이곳 자체를 제가 추천하는 거 이게 세계에서 19번째로 유명한 계단이거든요. 그래서 이 계단을 우리가 올라가면 참여형 작품이 되는 거예요. 아. 우리 관광지에 가서 네. 여행자이긴 하지만 이 작품을 오르면서 나도 작품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화면 나가고 네. 있는데 롤러코스터를 그쵸, 타는 그쵸. 느낌이 네. 나거든요. 근데 이게 360도로 뒤집어지지 않을까 하는데 보면 교묘하게 이렇게 걸을 네. 수가 있고 애들도 너무 좋아하는데 무서워서 못 올라가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그럴 것 네.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 가보면. 예, 요즘 SNS의 성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런데 또 포항은 과메기가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사실 이 냄새나 맛 때문에 호불호가 좀 갈리는 네. 음식이기도 하지만 이거 외에 또 네. 포항에서 즐길 수 있는 먹거리들 좀 네.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근데 같아요. 과메기 좋아하긴 하시죠? 저는 엄청 좋아하죠. 예, 없어서 못 먹죠. 예, 저도 네. 한때 너무 좋아했다가 네. 너무 많이 먹다가 체해가지고 지금 잠시 쉬어가는 중인데 과메기 자체가 청어나 꽁치를 여러 번 말려서 이렇게 하는 그런 바닷바람에 말리는 의미가 있어 그래서 바다 냄새가 더 많이 나는 그런 식품인데 영덕항 항구 근처에 가시면은 어디나 들어가셔도 사실 과메기 먹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과메기는 뭐 제가 말씀을 따로 안 드려도 너무 유명한 게 포항이니까 포항의 죽도시장을 가시면은 한 방에 다 해결이 됩니다. 네. 그래서 죽도시장에 가시면은 과메기로도 꽤 유명하지만은 그 근처에 경상도식 얼큰한 수제비 골목이 또 있거든요. 오. 거기 가서 수제비도 맛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네요. 아, 좋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경주인데요. 네. 경주도 뭐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제 가봤을 곳이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숨은 명소들 어디가 있을까요? 숨은 명소는 저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네. 외국 사람들까지 너무 좋아하는 곳이 워낙 돼버려가지고 유명해져서. 너무 유명해졌는데 사실 숨은 명소라기보다 경주하면 이제 노출이 너무 많이 돼서 뭐 불국사부터 첨성대, 안압지부터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젊은 사람 좋아하는 황리단길도 있고. 네. 근데 저는 오늘 제가 한번 소개해보고자 하는 것은 경주 법주로 되게 유명한 곳이거든요. 최씨 집안에서 가문주라고 하죠. 350년 전통이 된 와. 교동 법주라고 하는데요. 네. 이 교동 법주 자체에 만드는 곳 자체가 사실 관광지이기도 해요. 채대감집이라고 네. 경주에 가면 기와집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 있거든요. 그곳을 많이 가시는데 사실 채대감집 대문을 딱 나와서 바로 옆에 보면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냥 네. 지나치는군요. 네, 그래서 사실은 각 고유의 술들을 각 나라마다 되게 상품화 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경주에서 이 350년 전통의 교동법주가 아주 유명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좀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고요. 가시면은 직접 체험도 할 수 있고 전시관도 볼 수 있고 사실 생각보다 다양한데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좋아할 것이며
어린이들을 데리고 가실 경우에는 술을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교육까지 할 수 있고 교동 거 벅주 무슨 맛인가요? 저는 못 먹어봤습니다. 아. 사실 상당히 비싸요. 아, 그렇군요. 금액은 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시음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네. 그때 솔직하게 못 해봤습니다. 아, 그래도 네. 한번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그러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경주도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황리단길이 유명해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풍성한 먹거리로 이제 여행지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 네. 자, 황리단길 가면 우리가 또 뭘 먹어봐야 될까요? 예, 황리단길은 이제 젊음의 성지가 될 만큼 너무나 유명해져서 네. 지금 어디 서울역이나 뭐 명동거리 이렇게 파는 10원 빵이라고 있거든요. 유명하죠. 네, 다보탑이 이렇게 네, 네. 그려진 그게 처음에 제가 황리단길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즈빵 그리고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데 경주 하면은 저는 제일 생각나는 게 교리김밥입니다. 아, 일면 계란. 폭탄 맞아요. 뭐 그런 그래서 저도 3번 시도했다가 세 번째 만에 2번은 실패하고 사람이 워낙 많아서 유명해서. 근데 끝까지 시도하니까 되긴 되더라고. 그래서 그리고 또 전 국민이 좋아하는 경주의 특산물이죠. 황남빵이라고 아주 크기는 만두만한데 만두보다 피가 오히려 얇아요. 그리고 안에 팥이 꽉 채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황남빵을 먹는 느낌이 뭐냐면은 약간 빵 속에 양갱을 함께 먹는 그런 느낌? 예, 그 정도로 달콤하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경주 가시면은 교리김밥도 드셔보시고 네. 이 거리 자체가 그 황리단길이랑 이 김밥집이랑 크게 멀지가 않거든요. 빵집도 그 근처에 있고 가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의외로 경주 근처에 봉계라는 도시가 있는데 네. 거기랑 가까워서 그런지 한우로 엄청 유명하거든요. 오. 네, 경주에서 먹는 한우도 꽤 괜찮았습니다. 네. 오늘 계속해서 침샘이 마르지가 않습니다, 작가님. 시간만 많으면 더 하고 싶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소개해 네.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자, 동해선을 따라서 겨울철 먹거리 여행을 떠나봤는데요. 아직은 조금 춥지만 겨울에만 즐길 수 있는 낭만 가득한 여행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움츠렸던 몸을 펴고 얼마 남지 않은 겨울을 만끽하는 여행 떠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변종모 여행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